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청이나 군청의 민원실을 이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곳들이 늘고 있어서인데 온라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업무들도 있어서 주민 불편은 뒷전이란 불만도 나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권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구청 민원실이 북적입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 둘씩 불이 꺼집니다. 네, 1시부터 접수 받습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방문한 민원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불편한데 뭐 방법 없죠. 뭐. 돌아가면서 하면 좋긴 한데 뭐 방법 없죠. 뭐. 대구 지역 9개 자치구와 구는 올해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종합민원실까지 확대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한번 지켜보고 좀 모니터링을 해보고.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 공무원들은 만족합니다. 만족도도 훨씬 올라가고 좀 더 충전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무인 발급기로 웬만한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 게 제도 확산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권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민원실을 찾아야 가능해 저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잖아. 1시간 그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심시간 쉬면 지금 외출해 가봐야 되지. 주민 불편은 뒷전이란 비판도 여전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악취 같은 민원이 잇따르고 화재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자치단체는 쓰레기조차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온통 불에 탄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이 정도 공간밖에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혼자 살던 70대 남성은 쓰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그때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들고 나오고. 악취 등 민원이 잇따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자치단체가 나서 쓰레기를 치우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걸 도와드리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거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불안감 등이 원인입니다. 소유물을 좀 자신의 일부로 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혹 좀 감성적인 어떤 애착을 형성하거나 좀 뭐 안전의 신호로서 그런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요.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상담과 치료, 쓰레기 수거 등의 저장 강박 가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장 강박을 포함한 강박장애 환자는 지난 2024년 기준 4만 3천 명으로 5년 사이 30% 늘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어촌일수록 문을 닫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반대로 도시 학생들을 전학시켜 폐교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그만 시골 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공을 찹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 전교 남학생 22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때는 전교생이 여학생을 포함해 고작 20명에 불과해 축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수도권 등 도시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전학을 오면서 다시 공을 찰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기 바빴던 유학생들은 시골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냥 수업하고 끝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다시 이게 계속 반복이었는데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좀 친구들이랑 운동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남교육청은 2021년부터 도시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 한 학기 이상 다니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 1학기 88명에 불과했던 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50명을 넘었습니다.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역이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인구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가족에게는 최대 80만 원 유학비를 5년 동안 지급하고 거주지도 제공합니다. 이 마을에는 유학 온 학생과 부모 등 모두 10가구에 35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교하면은 좀 불만이 많고 좀 짜증이 조금 있었거든요. 여기 와서는 춤도 추고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농사노천 유학 프로그램이 지역 소멸을 늦추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가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규격의 야외 빙상장이 있는데 겨울을 맞아 무료로 개방됐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빙판 위에 사람들이 점점이 보입니다. 미래 빙속 제왕과 여제를 꿈꾸는 꿈나무들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을 가르며 드넓은 얼음판을 내달립니다. 시원하고 친구들이랑 놀면 뭔가 좀 즐겁고 빨리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양발을 교차하며 부드럽게 코너를 돌고 직선 구간에서는 있는 힘껏 속도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바퀴를 돌면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넓은 트랙에서 2바퀴, 3바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철원 빙상장은 5년 전 군부대 유유지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춥다는 지역 특성을 살린 겁니다. 정규 400m 트랙을 갖춘 스피드 스케이팅 전용 야외 빙상장은 이곳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국제 규격과 같고 빙질도 잘 관리돼 전국체전 등의 대회를 치르거나 엘리트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도 쓰입니다. 빙질은 야외 빙상장으로서는 가장 최상이 아닌가. 또 전국대회를 이곳에서 2번이나 치르는 메카이기도 합니다. 철원 야외 빙상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2달 전 경기 부천의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가 났었죠. 사고 이후 해당 시장은 물론 인근의 다른 시장들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안전시설물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김승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합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습니다. 차 들어올까 봐 9시 이후에. 그래서 차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통행로 곳곳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과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2달 전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차가 중간중간 들어왔었죠. 이제는 막아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편해요. 차가 없으니까 춘천이 그냥 걱정 없이 다녀서 좋다. 인근의 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 오정구 관내 6개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설치하는 게 조금 하기는 한데 그래도 중간에 막 장시간 때는 막히니까 그거에 대한 편리함은 또 있죠. 경찰은 통행로가 좁고 열악한 경기 남부 23개 시장의 상인회와 협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올해부터 경상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민연금을 시행합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도입했다는데 이성진 기자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새해가 밝았는데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TV조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도정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서 도민연금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국민연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이라고 하면 우리 경남도가 시행하는 도민연금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개인연금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가지고 도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서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제도인데요.
우리 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이제 매월 8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도와 시군이 2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씩 이렇게 납입하게 되고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10년 후에 소득 공백기에 그 본인이 연금으로 매월 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는 63세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은 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60세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에 이제 연금을 못 받는 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거든요. 이 기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시군과 함께 연금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국민연금이나 연금 수령이 조기 수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그 소득 공백기에 소득이 적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 연금을 조기에 손해를 보고도 조기에 수령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소득 공백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도민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거의 뭐 80%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해지를 하면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입자들이 자기 개인 기여가 있고 우리 도와 시군이 기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와 시군이 기여하는 부분은 일시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매월 지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득 공백기를 준비한 연금이고 만약에 이걸 매월 지급하게 되면 가입만 해놔놓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족이 됐을 때 일시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울산시가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고 거기에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주 그 시민들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직접 와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우리 도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울산시가 가장 우리 도 다음으로 빠르게 도민연금을 시행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민연금을 그냥 일시에 준비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도 다 거쳤고 또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회도 거쳤습니다. 그 거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한번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생애 주기별 그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제 그 정년 연령을 이제 63세로 상향하자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소득 공백기를 줄이고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연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그런 제도를 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연금, 경남이 시행하고 있는 도민연금 제도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까지 경남 도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